안녕하세요. 화사관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2024년 관제인 직무편람 배당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최후 배당의 결정 및 통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 배당의 결정 및 통지는 채권자들한테 일일이 팩스를 다 보내야 됩니다. 혹은 뭐 이메일을 원하는데 이메일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팩스 수령을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최후 배당에서 파산관제인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과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실무상 팩스로 합니다. 배당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선 공고된 배당 가능 금액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된 재산 및 최후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해 임치되어 있는 금액을 더하고 이 합계액에서 그에 알게 된 대상 채권에 대한 변제액, 배당 통지 비용 등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으로 나눈 비율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곱하면 됩니다. 이러한 배당액의 통지에 의하여 배당액이 확정되고 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구체적인 배당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관제인이나 누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당 청구권에는 당신 채권자한테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286만 5,460원을 딱 주겠다라는 거를 확정진 겁니다. 그게 나중에 나중에 봤더니 뭔가 오류가 생겨서 280이 아니라 180으로 적어졌다. 그럼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나눠주려야죠. 이제 하나 은행에 있기 때문에 임치금 반환 허가 및 배당이 실시입니다. 임치금 반환 허가. 파산관제는 배당 실시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치금이 반환 허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임치금 계좌 해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 배당이 실시 및 공탁. 배당금 채무는 추심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파산 채권자가 배당일에 파산관제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산 채권자가 배당일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파산관제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어려움, 현금 보관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무상 채권자로부터 채권 수령 영수증을 수령한 후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고 이거는 관제인도 못하고 법원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추심 비용은 당해 추심 채권자의 부담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계좌 이체 비용 없죠. 공탁 비용도 없습니다. 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산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파산관제인이 신속하게 배당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작년에 여기 아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작년이구나. 그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관제인을 제3채무자로 채권자를 채무자로 채권자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채권자가 서울중앙법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얼마를 수령한다는 정보를 캐치한 그 채권자, 돈을 수령할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그 사람이 이제 파산 채권자는 아니죠. 이거를 자기가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를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채권자를 채무자로 하고 파산관제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때려버린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두 명. 그래서 경합해서 집행공탁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그 채권자한테 돈을 줄 수가 없죠. 명령 지급하지 말라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수령하지 말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신속하게 배당금을 저는 공탁을 했습니다. 집행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실시한 파산관제인은 공탁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배당액을 청구하면 이 공탁서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파산관제인이 공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또는 불복신청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서 임치한 것.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최후배당 통지 전에 소송 또는 불복신청 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서 전후 사유 유예권.
이것도 거의 발생 안 하고 이건 법조문에 있죠. 3. 중과 배당 및 최후 배당에서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배당액.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추심을 결의한 경우 외에 배당 실시 당시 채권자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령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죠. 채권 양도에 관해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한다든지 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확지 공탁이죠. 그래서 법제 528조 제1호 252 공탁은 집행공탁의 성질을 갖고 파산관계는 이 공탁에 의해 책임을 면합니다. 528조 352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이에 의하여 변제공탁된 금액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은 소멸합니다. 파산관제리 법 528조 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하는 게 실무상 채무 이행지인 파산관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파산관제인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이거죠. 압류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서에 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119조 1항, 19조 1항, 2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압류를 당해서 요걸 그대로 이제 유지빌자한테 변호사님한테 이제 아이디어로 실제 케이스니까 제공한 겁니다. 다만 실물에는 최초의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서울 회생법원인데 그 당시 압류명령을 발한 법은 어디냐면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에다가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사유 신고하고 거기서 아마 이제 배당을 했을 거예요. 요게 아마 이제 새로 들어갔을 겁니다. 요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사례는 18년 만에 처음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어떤 배당 금액을 노리고 있던 채권자가 파산관제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물론 이제 그 채무자가 아마 정보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콕 집어갖고 그죠? 하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뭐 치열하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새로 개정판에다가 아마 수록을 했습니다. 집행공탁. 배당 실시 보고서 제출. 그렇죠? 배당을 실시한 관제인이 신속하게 배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배당 실시, 통장 해지 보고, 임무 종류에 따른 계산 보고, 이거는 전형적인 겁니다.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 파산 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을 기입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전자로 해서 배당액 통지를 합니다. 배당액 기입 통지를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한 때는 파산 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 금액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됩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이 보관하고 있는 채권자표 등본에도 배당한 금액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됩니다. 채권자가 어음 등을 소지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음 원본의 배당일자 및 배당액수를 기재해야 됩니다. 물론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 원본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자수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한 후 전자수송에 접속 후 배당 결과 입력 부분이 채권자표에 배당 해차, 배당일자, 배당금액, 잔여금액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로 이제 도장 같은 거 다 없죠. 편해졌습니다. 요걸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 이상 이제 최후 배당 절차를 봤고요. 추가 배당 문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